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경제사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앵그리 모드입니다. 시장이 왜, 한국 시장만 왜 이렇게 약할 땐 죄다 약하고 올라갈 땐 비실비실. 다른 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왜 한국 주식만 왜 이러는지 짜증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커다란 분 모셔야 되겠죠. 고릴라, 크신 분 모셔서 시장 얘기를 좀 크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박장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가리부터 받고 한 달 전 예, 말씀드렸는데 네, 뭐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조정이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같이 그래야죠. 뭐. 일단 같이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변화가 한 달 사이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혼날 건 또 혼나야 되겠지만 지금 뭐 뷰가 바뀌었느냐, 아니면 또 어떤 종목들이 이게 기회냐, 팔 기회냐, 살 기회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시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 지금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렇게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은요 네. 가만히 열심히 놀아야 돼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그렇죠. 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반 이상은 가는데 가만히를 쓰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절반 이상은 가는데 네, 지금 판다 네, 그러면 패닉셀링에 휩쓸려가지고 두려움에 파는 거고 네, 지금 산다?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돼가지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산다? 네. 계속 물타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열심히 놀아야 된다. 그럼 넌 여기 왜 앉아있느냐? 놀고 있잖아요. 열심히 놀라. 근데 어떻게 네. 놀아야 되는지 네. 무작정 놀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10월장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사부를 보면서 놀아라. 열심히 놀자. 네, 내일을 준비하면서 놀자. 네. 근데 너무 놀면 내일이 없으니까. 예, 그래도 내일을 좀 생각하면서 놀면 안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네. 내일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일 예. 준비가 뭐죠? 이제 우리가 10초잖아요. 예. 다음 주 삼전 잠정 실적 발표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실적 추정치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도 체크하면서 네, 이제 그래도 비빌만한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는 네.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러면 결자 해지라고 9월달 계속해서 빠졌는데 뭐 때문에 많이 빠졌죠? 우리 시장이? 그걸 이제 좀 알아보려고. 그쵸. 그걸 네.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자 해지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까지도 제가 상세하게 싹 풀어드릴게요. 빵야. 딱 이거 예. 제대로 한번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다 됐고 그럼 왜 빠진 겁니까? 9월달은 이 모양으로. 왜 이 모양으로 빠졌을까? 미국 채권이 올랐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그럼 그냥 다른.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그때 제가 시장 팔아보는 기준은 결국 이거였었죠. 예. 단기에 국채금리가 4.3%를 찍고 네. 4.1%까지 빠지니까 네. 시장은 그때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어섰고 성장주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때 예. 견해는 뭐였었죠? 자, 지긋지긋했던 금리 인상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부분은 피크아웃 했고 이제부터는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야.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근거는 인플레이션율이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가 확인이 되면서 7, 8월 달에 네.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8월 달에 금리가 4.3% 고점 찍고 4.1%까지 강하게 꺾이면서 시장 올라왔었죠. 네. 근데 그게 지난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변했느냐? 금리가 4.1% 저점 찍고 나서 4.8%까지 그렇죠. 즉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때까지 숨도 안 쉬고 0.7%포인트가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고금리, 고착화, 경기 둔화 얘기 나왔고 네. 그 사이에 FOMC에서 좀 매파적인 매둘기 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아예 매둘기도 아니었어.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매파적이었죠. 대놓고 나 안 해. 이런 안 해. 분위기. 예. 그리고 내년도 전도표 네. 추가적인 4차례 금리 인하 분위기에서 2차례 금리 인하 그러면서 이런 부분으로 바뀌면서 네. 시장은 이런 고금리 자체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네. 내년 금리 인상 2차례가 지금 반영이 된 거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서 아무리 빨라야 한 내년 9월달 이후는 돼야 되겠구나. 네. 그런 걸로 바뀌면서 금리 4.1에서 4.8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대형적인 뭐 기술주니 빅테크니 성장주니 하는 종목들부터 소위 박살이 나기 시작을 했죠. 박살. 그러면서 이제 다우지수도 올해 YTD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돌려버렸고 네.
사실 뭐 빅테크 이런 핵심적인 뭐 테슬라니 애플이니 엔비디아니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대표이 되다 보니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네. 이런 기술주 성장주 대표적인 뭐죠? 2차 전지, 네. IT 소부장 뭐 이러한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 버렸죠. 네. 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자 해지라고 결국은 그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네. 최소한 이런 부분이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뭐 이런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9월달 저도 좀 얘기할게요. 예. 네. 아니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러면 아니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리 겁니까?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미국 국채금리가 4.8%면 네. 왜 힘들게 주식 투자해요? 국내 한국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사면 되지. 그러면 잘 볼게요. 네. 나스닥은 그때 최근의 고점대가 13,900에서 여기 13,000도 안 깹니다. 요거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 미친 듯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지. 13,900에서 지금 13,200이니까 약 700포인트가 밀렸죠. 그렇죠. 약 700포인트 밀렸으니까 지수 수치로 따지면 대략 한 5에서 6% 정도 지금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한 700포인트 정도니까 13,000이니까 저희는 200포인트 빠졌습니다. 한 6에서 7% 정도 빠졌고 네. 우리는 지금 2,600에서 지금 2,415니까 한 180포인트 정도 빠졌고 그렇죠. 그러면 180포인트 따져보면 대략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한 7에서 8% 정도 더 빠졌네요. 왜 더 빠지는 거죠? 1, 2%도 덜 빠져야죠. 우리가 미국보다는 미국이 기침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기 걸리고 이러잖아요. 이제 감기 걸린 겁니까? 딱 그러한 상황이죠. 야, 우리가 예. 이머징 마켓에서 이런 심지어 이런 좀 악명이 있었잖아요. 외인들의 ATM기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 경제 구조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출은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9월달. 수출은 9월달에 좋아졌죠. 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최악은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무역 적자에서 무역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부분이고 4개월이 지금 갑자기 경기 침체 네. 얘기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네. 결국 물건 사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힘들어버리는 상황에서 수출이 지금 당장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내년 이후에 전망치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나와버리는 거죠. 반짝 좋아졌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부각이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오늘 앵그리 모드입니다. 앵그리 모드. 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8%면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진짜 미국 국채를 사도 예를 들어 10년물은 4.8%야. 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샀을 때는 요구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무위험 수익률이 4.8%면 네. 내가 주식을 사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어느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 그럼 4.8 곱하기 2 하면 9.6. 네. 그래도 주식을 하는데 10% 네. 요구 수익률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니까요. 미국은. 그러니까 근데 미국 주식이 10%잖아요. 네. 그럼 국내 주식은 거기다 리스크 프리미엄 더 얹어야죠. 변동성이 더 크니까. 주식 한 번 하면 거의 뭐 100%씩 팍팍 찍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갖고 계시나 봐요. 야, 예. 이건 딱 그런 딴 거죠. 나라 얘기고, 예. 그렇죠. 딱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네. 미 국채가 4.8%라는 얘기는 미 국채 그냥 무위험으로 4.8% 그냥 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이 망하면요? 미국이 망하면 네. 그럼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미국 망하고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미국 망하면 어차피 돈 못 찾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돈 못 찾아요. 아니 채권 발행에 33조 달러가 해있던 나라가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계속 채권 발행하면서 이자 내는 나라가 원래 금융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게 세계 패권국이다 발권국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인플레이션을 해외 쪽으로 다 전이시켜 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돈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짐바브웨나 이런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겠지. 하이보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뉴진스요? 예. 하이보이. 예. 아이고 언제적 하이보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건 그게 답니다. 예. 그래서 슈퍼사이더 갔는데 지금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미국이 안정돼야 된다. 미국이 안정돼야 되고 네. 결국은 이거 같아요. 네. 미국이 국채금리가 4.8%라는 얘기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 자체가 최소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7, 8%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내는 네. 미국보다 이런 변동성이 좀 더 커버리니까 네. 수출 위주 이런 경제구조 가지고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럼 최소한 10% 이상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 최소 10% 이상을 내놓을 것이냐 10% 이상을
주식으로 따박따박 벌 수 있을 것이냐 네. 자문해 보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채권 사고 우리나라에서 돈 빼서 미국 가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자 해지라고 요 국채금리 이런 부분부터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자신감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투심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이거 고점 찍은 거 아닌가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4.8까지 찍었다가 4. 지금 73, 네, 지금 71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지금 보세요. 4.1 깨고 약간 밑으로 내려왔다가 4.8까지 지금 숨 쉴 틈 없이 달려버렸죠. 쭉 달렸죠. 그렇죠. 예, 20% 올랐습니다. 기존 고점이 얼마였었죠? 기존 고점이 4.88. 그렇죠. 예, 기존 전 고점은 4.3이었어요. 사실 네. 그 전에 여기요? 봉우리 났을 때 네, 4.3 정도. 네, 그러니까 4.3에서 4.1 빠졌을 때 네. 시장은 기술주 성장주, IT 소부장과 그렇죠. 2차전지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났었고 아, 그건 됐고 4.1에서 4.8 갈 때 예, 죽어났잖아요. 설명하는 거 말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빠지려면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빠지려면 조건이 어디 있어요? 미국 네.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자신감을 찾아야죠. 안정이 되고 자신감을 찾는 게 지금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 나오면서 킹달러 나와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셧다운 얘기도 45일 유예시켜놨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결국 11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 하원 의장이 처음으로 지금 탄핵됐죠. 네. 그죠?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달러옵니다. 고점 찍은 겁니까? 찍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게 조금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이 되게 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앵그리 모드잖아 지금. 네, 열받아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하루 이틀 빠졌다고 이게 고점이나 저점이나 논할 수가 없어요. 고점이나 저점은 네.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대응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이게 어쩌라는 고점인지 얘기냐?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점 치시는 분들 예, 제가 쳐보겠습니다. 어디 점을 쳐든 예, 아무튼 열심히 쳐가지고 예, 예. 알아봐야 되는데 네. 제 기준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반가이를 참 좋아해요. 반가이? 50% 되돌림. 야, 이게 그냥 방송 용어로 하겠습니다. 예, 절반 정도, 50% 정도 네, 회복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 환율 저점이 4.1이었고 네. 이번 만약에 고점이 4.8이라고 금리 봤을 금리요? 때 예, 금리. 예, 예, 10년물 국채 금리. 예, 그럼 0.7%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네, 그 절반이면 0.35%포인트. 그렇죠. 그러면 4.45, 4.8에서 0.35 빼면 4.45죠. 예, 그러면 저라면 4.5%라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단순히 이런 부분 자체가 반락이 아니라 발락은 축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반락이고 그거는 반락이고요. 최소한 이런 부분이 네. 되돌림이 나왔다. 네. 단기 고점을 찍었구나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 4.7인데 개인적인 그냥- 기준은 4.5 밑으로 빠진다. 욕이네요. 네, 4.5. 맞아요. 예. 4.5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단기 고점 찍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린다. 한숨 돌린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도 반영을 이때 본격적으로 하겠다. 본격적으로 그때는 많이 빠졌던 IT 소부장과 네, 그리고 지금 뭐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2차 전지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그때 가서 물을 타든지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신규로 더 사든지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안정을 보고 사겠다. 확인하고 이렇게. 사겠다. 저는 확인하고 사겠다. 겁이 많아. 네, 무서워. 알겠습니다. 환율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환율도 한번 볼 수 환율 좀 한번 있을까요? 볼까요? 그러면 환율도 한번 보죠. 예, 직접 분석. 예, 어디서 볼 수 없는 경제 서버만의 매크로 분석. 예, 최근에 지금 한 1310원 1310원까지 빠졌다가 1300 여기서 1300 예. 1300 지금 현재 70원까지 달려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럼 60원 네. 올라왔죠. 네, 60원에 반가에 절반 30원. 네, 그러면 1370원에서 30원 빼면 35원. 1340원. 그러니까 10원 하면은 예, 45원. 예, 여기네요. 45원, 40. 40원. 이 정도 깨지면 네. 저는 이게 단기 고점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고점 찍었다. 그렇죠. 예. 하루에 막 10몇 원씩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네, 진짜 빠르면 이런 부분 지금 1349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네. 이거 깨고 내려오면 전 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환율도 다 아까 안정 추구형. 그쵸. 네. 그러니까- 주식이지만 안정 추구형. 네, 요 두 네. 개가 확인돼야 돼요. 결국 네. 달러, 네. 금리 네. 요 부분이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 유가입니다. 유가? 네. 유가는 최근 94불까지 올라왔다가 84불 찍었죠. 95달러 딱 네, 찍고 94불. 네. 그렇죠. 장중에 네. 그리고 그럼 똑같이 적용해 보게 되면 84불. 78에서 95까지. 95까지. 네. 간 것도 절반이면 절반 꺾였는데요, 거의 지금요? 이거는 네. 좀 수급적인 요인 자체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수급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네. 드라이빙 시즌 이번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꺾일 때도 됐죠. 아, 그러면
꺾이는데 그럼 만약에 드라이빙 시즌 다시 시작되면 또 올라갈까요? 근데 이거 드라이빙 시즌은 2분기, 3분기인데요. 그러니까 다 내년 가면 또 네, 내년도 고생하는. 이건데 네. 그 전까지 지금 유가는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품 쪽은 이런 한머니들 네. 그리고 또 이런 투기적 수요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쉬는 와중에 네. 95불에서 지금 84불까지 10불 넘게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받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유가를 보는 이유는 결국 이런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를 건드리는 게 결국 이제 금리로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사실은 유가는 후행적으로 체크만 하고 있어요. 네. 후행적으로 체크하고 금리하고 환율을 그 실시간으로 동행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그 투자 전략 세우는 거죠. 그냥 네.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는 4.5 네.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4.5 그리고 환율 1340원 네. 밑으로 깨진다. 네. 그러면 사도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거 보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주가가 얼마가 됐든 반등을 얼마나 했든 일단 성장주들은 다 싹 사겠다. 그때는 바스켓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뭐 네. IT 소부장이다. 그럼 네. 최근에 신고가 갔었던 네. 예를 들어 하나마이크론, 네. 그렇죠. 에로티 베큐um, 네.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네. 인텍은 패스, 두산 테스나. 두택. 네,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 한미반도체. 네. 이런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5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씩 사던지. 네. 핵심적인 종목 5개가 중심으로 넘어가는데요? 가져가겠다. 왜 마이너스를 내십니까? 그럼 미수 10개로 쓰시냐고요? 할까요? 10개로 할까요? 50만 원씩 10개. 네. 50만 원씩 10개. 예. 근데 네.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5종목 언더? 네. 그냥 한 섹터에 뭐 네. 이런 식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대한민국 증시가 항상 추석 끝나고 나게 되면 네. 워낙 한국 증시는 약해. 안 좋아요. 예, 이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양도세. 예,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이것도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은 수급으로 끌어올렸었던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종목은 뭐였죠? 2차 전지. 2차 전지. 근데 네. 개인들이 지금 예탁금 자체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최소 한 4조에서 5조 이상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수급으로 끌어올렸었던 2차 전지가 네. 지금 주도 섹터에서 내려오면서 힘을 못 써버리는 네. 딱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개인들이 아까 대주주 양도세 말씀하셨지만 네. 찬바람 불어올 때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10배 올랐는데 네. 양도세 고민해야죠. 그러면 그럼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하반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도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가리가 없이 힘을 못 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짜야죠. 저라면 지금 2차 전지 많이 빠졌다고 지금 물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소두에 깔고 들어갔었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나 금리 조건 만들기 전까지는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간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핵심적인 종목 내가 가지고 예를 들어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있다.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때 가서 물을 타세요. 그때 가서 물을 타고 혹은 뭐 내가 매매를 잘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신규 접근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럼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비싸게 사고 잘못하게 되면 싸게 손절하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휩쓸. 그러니까 휩쓸. 거짓 신호에 휩쓸려가지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두어 번 이런 식으로 엇박 타버리면 그때 가서 나 포기 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비추세 구간에서 그래서 매매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보단 다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한 달 동안에 계속 경험했잖아. 네.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어. 에코프로 100만 원 깨졌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야 돼. 왜? 기존에도 94만 원 저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은 다 물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되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서 그거 사자 하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욕심부려요. 나는 저점을 알 수 있어. 네.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점을 잡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이 저점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런 분들은 국가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점을 쳐야 된다니까요. 우리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주셔야죠. 이상하네요. 무슨 점치는 방송으로 나가기 시작하네요. 점치는 점집이 돼버렸어. 네, 그런 이시는 이제 됐고, 네, 안정을 보고 대응하자. 그렇죠. 이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말씀하셨고. 게 기회비용 줄이는 거 최고예요. 네. 그냥.